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영원한 공주님 이공주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자기조절이 중요한 이유와 자기조절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기쁨으로 이렇게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자기 조절 발달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조절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점차 자라나는 능력이다. 아이의 자기 조절이 발달하는 데는 타고난 기질, 성장 환경과 경험, 그리고 부모의 자기 조절이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부모의 자기 조절,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 조절을 잘 하냐에 따라서 자녀에게도 그것이 미친다는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기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혜인이는 3살 여자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잘 자고 잘 먹고 잘 노는 순한 아기였습니다. 100일이 되면서부터는 분유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8시간을 쭉 잤다. 처음 보는 장난감이 있으면 엄마를 쳐다보고 나서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면 만졌고, 처음 가는 장소에서도 익숙해질 때까지 조심조심 움직여서 위험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혜인이와 달리 2살 터울 동생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 저녁마다 이유 없이 울어서 2~3시간씩 안거나 업어서 재워야 했는데 마치 등에 센서가 있는 것처럼 바닥에 내려놓으면 바로 울기 일쑤였다. 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거나 바닥에 있는 것이라면 죄다 입에 집어넣었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발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녀 엄마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자기조절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의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미 엄마가 분유를 타는 동안 기다리는 아이와 숨 넘어갈 듯이 울면서 기다리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서도 매사 조심조심 하는 아이가 있고,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다가 엄마가 못 만지게 하면 엄마를 깨무는 아이도 있습니다. 혜인이처럼 순하고 매사에 조심하며 잘 조절하는 아이도 있고, 동생처럼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약해서 부모가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자기 조절은 이미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성장 환경과 경험. 도균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는 이 친구의 부모님은 도균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루가 멀다고 싸웠다. 서로 큰 소리로 비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기도 해서 도균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또 싸움이 날까봐 불안하다. 2년 전 부모님이 싸운 다음에 엄마가 3일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언제 또 집을 나갈지 몰라서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화가 나면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동생을 때리기도 한다. 네, 저는 이 성장 환경이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도균이처럼
아이가 자라면서 맞닥뜨리는 환경이나 경험도 자기 조절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자기 조절은 양육자와 아이가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고 섬세하게 서로에게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란다. 그래서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주의 깊은 양육과 훈육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부모가 자기 조절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여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자기 조절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며 아이가 자라는 매 순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기 조절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기간 내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들, 사회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의 경험도 자기 조절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자기 조절. 지훈이 6살 여자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친구를 때리는 행동 때문에 병원에 왔다. 진료실에 있는 장난감으로 놀이도 잘하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도 잘하는 똘똘한 아이였다. 지훈아, 네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아빠도 화나면 저를 맨날 때리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화나게 하는 친구를 때리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자기 조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자기 조절이다. 부모가 자기 조절을 잘못하는 모습을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모방한다.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모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가르치는 셈이다. 단순히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아이가 느끼는 신체적인 긴장감, 불안, 초조, 분노 등이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쉽게 불안해지고 빨리 흥분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아이의 자기 조절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우고 훈육하며 필요할 때 치료를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 자신의 감정과 행동, 생각을 조절하는 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화날 때는 아이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제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 딸이고요. 두 번째 우리 둘째가 아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고 막둥이가 초등학교 6학년 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화내고 아이들에게 제가 함부로 했던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먼저 자기 조절을 잘 해서 우리 아이가 자기 조절을 잘 하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지금 아이들 밥 차려주고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내일 다음 장을 읽겠습니다. 내일 읽을 곳은 2장의 자기 조절이 남다른 아이의 비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